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행보를 잘 보여준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근현대사에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였던 지점들과 국제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조선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몇 번의 역사적 변곡점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선이 대영국의 세국 정책으로 서구 열강의 문을 닫고 있을 때 일본은 1853년 동경 근해에 나타난 미국 함대를 보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변형을 하고 군사력을 키워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통치를 상호 인정한다라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침탈하여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밀약이 미국이 한국의 운명에 관여한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11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1945년 2월 소련으로부터 대일본 전쟁에 참전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한반도가 분단되는 계기를 만든 얄타 회담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점은 미국의 에치슨 라인 발표였습니다. 강복 이후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였지만 미국은 군비 축소를 추진하면서 1950년 1월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하여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점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개입한 것입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였습니다. 만일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군함들이 병력, 장비, 무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나무로 만든 조그만 목선만 보았던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시 부산에 건설한 조선소가 있었지만 한국인은 단순 노동직에만 활용하였기에 광복 후 한국은 조그만 목선만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과 유엔 연합군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1950년 10월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휴전에 이르고 한국은 또다시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1953년 7월 휴전 협상을 체결하고 1953년 10월 상호 방위 조약에 조인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였으며 미국 주요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한국에 들어온 미국산 잉여 농산물은 한국 곡물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였던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60년대 이후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한 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1인당 GDP 66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3만 불 이상인 부유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부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역사의 변곡점에서 미국이 함께 하였던 지점들을 돌이켜보면 국제관계의 원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국가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어떤 지점에서는 일본 편에, 어떤 지점에서는 소련 편에, 어떤 지점에서는 한국 편에 있었습니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하며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힘이 있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최근 필리핀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1992년 필리핀에서 반미와 민족주의의 열풍으로 미군 철수를 외치자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던 스카바르 섬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스카바르 섬은 필리핀으로부터는 200km, 중국으로부터는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지만 중국은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고 계속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및 경제에 있어서 한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어느 국가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또한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 세력인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말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보다 북한의 주체사상, 세습 독재,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가 더 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 민족이며 우리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의 안보와 번영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잘 살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무지했던 조선이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나라를 빼앗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려고 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과 동맹을 맺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